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PS라 그러고요. 여기 이제 네모를 빵빵 뚫어놨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네모가 세 개가 모여 있는 게 양쪽에 눈에다 아래 입처럼 생겼죠? 자, 이 그림을 기억합니다. 이제 T자처럼 이 부분이 시험에서 뻥 뚫려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하가 있고요. 평소에는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돼서 부하가 가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자, 맨 아래는 축전지가 있는 걸 아시고요. 이쪽에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인버터가 있고요.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꾸죠. AC를 DC로 바꾸고 DC를 다시 AC로 바꾸는 게 인버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인이 이쪽에는 어떻게 연결됐냐면 전원 측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컨버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전원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축전지를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버터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배터리에서 일로 나가서 그죠? 일로 들어가서 자, 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 전원을 이제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 바로 요 위치에 뭐가 있냐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절체 스위치라고 합니다. 절한 스위치 또는 절체. 절한 또는 절체 스위치라 그래요. 절환 스위치가 있다. 이게 무접점입니다. 무접점. 무접점력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접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전자식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장점은 엄청 빠르다. 엄청 전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원 측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이쪽으로 공급되는 게 차단이 되면 이때 어떻게 해요? 잽석의 이 절한 스위치가 절체 스위치 또는 절한 스위치, 전환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작동을 해서 이쪽으로 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 쪽에서 이쪽으로 끊이지 않고 그죠? 0. 몇몇 초 만에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비상용 발전기도 이제 설치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쪽에 한쪽에 비상용 발전기가 있겠죠.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도 이제 그 절체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 특히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뭐가 오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시험에서 보통 이렇게 빵꾸를 뻥 뚫어 놓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절한 스위치가 온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전 설비의 주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축전지 설비 주요 부분. 축전 설비의 주요 부분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축전지가 있고, 일단은, 그죠? 축전지가 있고, 축전지를 충전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 장치가 있어야죠. 충전 장치.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안 장치가 또 있습니다. 보안 장치. 그래서 네 가지 장치가 있다는 거. 축전지가 있고 여기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 장치,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 또 보안을 위한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보안 장치는 다시 말하면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호하기 위한 장치, 보호 장치. 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축전지 설비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써라. 네 가지를 한번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축전지의 종류. 이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좀 아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쭉 나눠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는 이제 연축전지가 있습니다. 납축전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알칼리 축전지가 있습니다. 알칼리 축전지가 있다. 납축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 자동차 배터리 생각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칼리 축전지는 우리가 충전용 건전지 있죠? 충전 건전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테스트기 꺼내갖고 전압 재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납축전지 같은 거 한 셀당 한 여러 개를 이제 잘라서 붙인 건데 이런 게 보통 2V 나옵니다. 2.0V가 나오고요. 셀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알칼리 여러분들 건전지 하는 거 충전하는 거 이렇게 특히 핸드폰 충전용 이런 거 충전기 있죠. 휴대용 이런 거 뜯어보면 전부 다 전압 재보면 1.2V 나옵니다. 셀당이죠. 이걸 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당. 우리가 또 보통 쓰는 이 건전지는 1.5V가 나오잖아요. 이건 1.2V가 나옵니다. 충전 건전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공층 전압이라 그럽니다. 공층 전압. 뭐라고요? 공층 전압이라 그럽니다. 공층 전압. 그래서 공층 전압이 2V가 있고 1.2V가 있다. 알칼리 축전지는 1.2, 납축전지는 2.0V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납축전지에는요,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보면, 클래드라 그랬어요. 클래드가 있고 페이스트라 그러는데 CS형이 있고, 무슨 형이요? CS형이 있고, 그 다음에 HS형이 있습니다. HS형 납축전지 중에는 클래드형은 CS형이라 그러는데 CS형은 어디서 쓰이냐면 보통 변전소에서 쓰입니다. 어디서 쓰인다고요? 변전소에 쓰인다. 그 다음에 HS형은 UPS형입니다. UPS형. 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있죠? 거기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CS형은 뭔지, HS형은 뭔지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CS형, HS형이 있다. S는 똑같고 C만 다르죠. 자, 그리고 전압은 공층 전압은 이렇게 되고, 공층 전압은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제 약속된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정격 방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방전율이 나와요. 방전율. 자, 이걸 일단 좀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정격 방전율이 나옵니다. 정격 방전율. 방전율이 나오는데 10시간율입니다. 여기는 10시간입니다. 10시간. 납축전지는 몇 시간이라고요? 10시간. 암페어 아우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암페어로 이제 소비했을 때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쪽 알칼리 축전지 쪽은 5시간율이라 그럽니다. 5시간율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암페어, 5암페어, 아우어 이렇게 되는데 1암페어로 5시간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칼리 축전지가.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비교되는 점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좋은 점은 저온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저온 특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저온 특성이 좋다. 특성이 좋다. 그 다음에 극판의 기계적 강도가 튼튼합니다. 극판의 기계적 강도가 좋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격에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 충격에 강하겠죠. 강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전 특성이 좋다 이런 얘기. 방전 특성이 좋은 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배터리를 쓰면은 방전할 때 전압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전압 변동률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위에서 보신 것처럼 공층 전압이 1.2V로 공층 전압이 납축전지에 비해서 낮다. 두 번째는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축전지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격 방전율 좀 문제 풀이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10시간, 5시간, 그 다음에 공층전압 2V, 1.2V, 그 다음에 CS형이 있고 HS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납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축전지 설비의 주요 부분, 그죠? 축전지, 방전장치, 충전장치, 제어장치, 보안장치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의 장단점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 방식은 보통 충전 방식입니다. 보통 충전. 이거는 표준 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시간율로. 이게 키워드고요. 여기 보면은 그 10시간, 5시간 얘기한 거 있죠. 자, 이 속도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속 충전이 되겠습니다. 급속 충전. 이거는 보통 충전에 한 2~3배 빨리 충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균등 충전입니다. 균등 충전. 균등 충전은 뭐냐? 이 배터리가 충전 방전을 계속 하다 보면 각 셀마다 전압차가 생기게 됩니다. 전압차.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1, 3개월마다 보통 1에서 3개월마다 이제 정전압으로 1회씩 정전압으로, 여기가 중요하죠. 정전압으로 10에서 12시간 충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균등 충전. 이 전압이 안 맞는 것들을, 각 셀마다 안 맞는 것들을 균등하게 해주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복 충전입니다. 회복 충전. 이게 이제 그 충전을 안 하고 이제 과방전 상태, 뭐 방치되었을 때 이제 설페이션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이제 가벼운 설페이션 현상, 설페이션 현상이 생겼을 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충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능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류 충전이 있습니다. 세류 충전 방식. 세가 이거 미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방전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미세하게 그냥 둬도 방전이 되는 거 있죠. 방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세 전류로 이게 여기가 키워드죠. 미세 전류로 충전하는 거다. 충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충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갈 만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뭐가 있느냐? 부동 충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동 충전. 요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 충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형태는 이제 세 가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 충전에 대해서 써라. 부동 충전은 무엇인가? 이거 대해서 써라. 두 번째 문제는 회로도를 그리세요. 회로도를 그려라.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충전기 2차 전류를 구해라. 2차 전류.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회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인지. 자, 회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고 이쪽에 충전기가 있고 중간에 배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부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하. 여기는 배터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자, 여기는 충전기. 그럼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AC 전원이 들어오겠죠. 충전기가 이제 DC로 바꾸겠죠. AC를 DC로 바꿔서 DC 전압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배터리 쪽으로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이 부하가 상시 전원에서 상용 부하에 대한 이제 그 배터리가 가만히 두면 쓰지 않아도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하가 필요한 전류도 공급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I1이고 이게 I2라 그러면 I1과 I2를 동시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부하에서 갑자기 큰 전류가 필요하다. 이 I2가. 그럼 배터리에 있는 이 전류를 땡겨서 쓰는 거죠. I1이 이쪽으로 해서 부하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대전류를. 그래서 이걸 순간적인 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이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됐죠? 이 평상시에는 상시에는 이 I1과 I2를 충전기가 다 감당을 하다가 갑작스런 대전류가 들어오면 이 배터리가 감당을 하게 된다. 이러니 I1이 가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 충전의 아까 부동 충전이 무엇인가? 부동 충전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되었고, 두 번째 부동 충전 회로 있죠? 회로 이렇게 그리셨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병렬로 부하하고 그리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계산 문제인데 충전기 2차 전류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전기 2차 전류 공식이 있는데 굳이 뭐 외우려고 그럴 필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더하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왜 이게 두 개가 나오냐? 이 배터리 쪽 있죠. 배터리. 그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I1. 그죠? I2. 충기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가 I0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I1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 I2 부하로 들어가는 거 두 개의 합이죠. 그래서 앞쪽에는 I1이 되는 거고 뒤쪽에는 I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입니다. 여기가 I1, 여기가 I2.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주어집니다. 뭐 주어진다고요? 축전지 용량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축전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전류의 계산식이죠. 그 다음에 상시 부하 용량이 주어집니다. 부하 용량.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하 용량은 이 축전지 용량은요 암페어 아워로 주어집니다. 주어질 때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부하 용량은 킬로와트나 볼트 암페어로 주어지는데 볼트 암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하 용량이 주어지면 볼트 암페어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 역률이 없으니까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나 와트가 이게 유효분만 있으면 볼트 암페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볼트 암페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위에 I1은 단위가 암페어가 나와야 되고 I2도 암페어가 나와야죠. 전류니까 2차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로 나누면 암페어가 나오겠어요? 시간 H로 나누면 되죠. 여기는 볼트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은 아워 없어져서 암페어 나오게 되고 뒤에도 볼트 나누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하냐면 전격 방전율 이거를 나눠주게 되고요. 이게 단위가 아우어거든요. 그 다음에 표준전압이 있습니다. 표준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나오면은 전압으로 나눠주면 돼요. 표준전압. 그 회로의 전압, 이 부하의 전압. 그러면 이게 단위가 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전격 방전율 시간이라는 거는 방전율인데 아우어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 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 그 10시간율 10시간 종류에 따라서 축전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 보면 10시간율 있죠. 이거 그 다음에 5시간율 있죠. 배터리 종류가 뭔지를 잘 보고 이거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주느냐 문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요게 납축전지인 경우는 10시간이 들어간 거고 납축전지가 아니고 알칼리일 때는 5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잘 문제를 보셨다가 계산식에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굳이 막 어렵게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암페어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축전지, 납이죠. 납축전지의 그 화학 기호식을 보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이죠. 뭐 자동차 배터리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듯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PbO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PbO2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음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극은 Pb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는 O2가 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극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EH2SO4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EH2SO4
SO4입니다. SO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우리는 그 양극 있죠? 양극. 이걸 이름을 그대로 읽어서 이산화납이라 그럽니다. 산소가 두 개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이산화납. 그러면 오른쪽에 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냥 납이죠, 뭐 납. 이건 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거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묽은 황산이라 그럽니다. 묽은 황산.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을 하게 되면 방전을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방전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방전을 하게 되면 이 O2가 이 왼쪽에 붙은 O2 있죠? 이 O2가 떨어져 나옵니다. 용액 속으로 흘러져 나와요. 그래서 O2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면은 이 O2는 없어지겠죠? 여기서 사라지고 O2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SO4가 두 개죠. 여기 보면은 이 SO4로 돼 있으니까 이 SO4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SO4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 있는 SO4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이쪽으로 가서 SO4가 붙고 이쪽에 가서 SO4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가 가고 한 개, 또 이쪽으로 한 개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없어지겠죠. SO4가 없어집니다. 이 없어진 자리에 이 산소가 가서 이제 O2죠. O2가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O2가 되겠죠. O2가 되는데 여기 앞에 E자가 있잖아요. 그죠? E자가 있기 때문에 이 2자는 빼이죠. E자는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O가 두 개가 되잖아요. 두 개의 O, O2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없애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보면은 이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나냐면 이게 왼쪽 그게 이게 황산납이라 그럽니다. SO4가 황산이니까 황산납으로 변합니다. 오른쪽에도 뭐가 되겠어요? 황산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설페이션 현상 얘기할 때 이게 장시간 방치해 두면은 이게 다시 이게 지금 방전된 상태잖아요. 충전을 다시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방전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화학식이 이게 고착화돼 갖고 SO4가 잘 떨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설페이션 현상이 생겨서 이제 극판이 회백색으로 변한다 이거죠. 어쨌든 이 메커니즘을 잘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결국 이제 묽은 황산은 뭐로 변하냐면 이제 방전이 된 다음에 이거는 물이 되는 거죠. 물. H2O가 물 아니에요? 물이 두 개 있는 거니까 물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방전하다가 이제 물이 조금씩 증발되면 보충을 하게 되는데 보충을 할 때 뭘 붓습니까? 물을 넣죠. 물은 물인데 증류수를 냈죠. 여기는 불순물이 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증류수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보면은 뭐 물을 보충하라고 그렇게 인디케이터 표시등이 표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되는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 애시당초에 이 묽은 황산의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중이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가 어떻게 되냐, 물이 되는 거니까 물은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 비중이 1입니다. 물이 비중이 1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보고도 충전이 어느 정도 되고 방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비중이 1에 가까워지면 방전이 다 되었구나. 비중이 1.3에 가까워지면은 충전이 잘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봤던,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축전지의 종류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칭 전압이 있죠. 납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 이렇게 있고, 여기 납축전지 중에 CS형 변전소에서 사용된다 그렇고, HS형은 UPS용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동 충전에 있어서 뭐라고요? 부동 충전을 할 때 충전 전압이 있습니다. 이제 CS형은 몇 볼트냐면 부동 충전 시 부동 충전 전압이죠. 충전 전압이 있는데, 이거는 2.15볼트입니다. 2.15볼트입니다. 셀당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2.15볼트고, HS형은 얼마냐면 2.18볼트입니다. 셀당입니다. 셀당 2.18볼트.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칭전압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공칭전압은 납축전지, 알칼리 축전지인데, 이거는 부동충전은 둘 다 납축전지에 대한 겁니다. 구분을 잘 하세요. 다음은 축전지 용량을 산출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 산출. 자, 축전지 용량 산출은요,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은 뭐라고 나타내냐면요, C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C는 자, L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KI 이렇게 하고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L은 뭐라 그러냐면 이 L입니다. L은 보수율이라 그럽니다. 보수율. 때로는 이제 문제에서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하율. 자, 문제에서 나오면 경량, 용량, 저하율은 보수율이구나. 보수율이란 얘기는 뭐 보충해 준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뒤에 이제 KI를 구한 다음에 요만큼 여유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유분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유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100이 있는데, 100을 원래 기준이 어떤 값이 있는데, K 값, I 값이 100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0.8로 나눴다 그래봐요. 그러면 100 나누기 0.8하면 얼마 나옵니까? 125가 나오죠. 125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100보다 25만큼 커졌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밑에 나눠준다는 의미는 이만큼 더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KI 값에 나온 데다가 이만큼 더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수율은 이제 경련, 용량, 저하율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터리가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충전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진 걸 감안을 해서 미리 조금 더 용량을 얹어서 계산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율, 경련 용량 저하율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K는 용량 환산 시간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용량 환산 시간. 그러니까 배터리의 방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종의 계수입니다. 뭐라고요? 계수.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시간, 2시간, 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 뭐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에선 주어지니까 그거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I는 방전 전류입니다. 이거는 방전 전류다. 방전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게 뭐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니까 보통 배터리가 보면은 몇 암페어로 얼마큼 방전에 몇 시간으로 방전되는가, 이걸 가지고 용량을 치는 거니까 전류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다, 계수다, 시간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에다가 전류를 곱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용량에다가 얼마큼 나는 좀 얹어서 해주겠다. 배터리가 스스로 이제 도태되기 때문에 점점 용량이 줄어지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더해주겠다, 이런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출제되는 두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면은 왼쪽이 이제 전류고요. 그죠? 전류가 있죠. 여기 시간이 있죠. 그러면 용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수용률, 뭐 부등률 할 때 한 것처럼 이 면적이 됩니다. 면적.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는 용량식의 C는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일단은 보수율이 L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걸 이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처음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그죠?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되니까 I1 곱하기 K1, I1 곱하기 K1 이렇게 되고, 여기다 플러스 I2 곱하기, 자, 이게 K2고 이게 I2죠. 이게 I2고 K2고 하니까 곱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자, 이쪽이 K2죠. 이쪽에 높이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 I2 K2 플러스 그러면 I3 K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첫 번째 거 면적,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면적을 다 더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보수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K1, K2, K3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다 안 하고 위에다가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이게 K1, 그죠? K2, K3. 자,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위에다가 하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 충전 용량 식의 C는 어떻게 보냐면요. 자, L분의 1은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자, 요게 I1, I2, I3라 그러면 K1하고 I1을 곱합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K1하고 I1 더하면은 어떤 면적이 나오게 되냐면 이 면적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표시를
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면적.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플러스 이제 결론적인 것만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K2를 쓰시고요. K2 가로 열고 그 다음이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씁니다. K2에다가 I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K2에다가 I2를 곱하면은 그 어떤 면적이 나오냐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요거. 자, 요 부분 면적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중복이 되죠. 요 부분이. 아까 계산한 데서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돼요? 빼내야 되죠. 빼내기 위해서 여기다 I1, K2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요거고, 그죠? 거기서 빼내야 되죠. 빼내는 게 이렇게 곱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빼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것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2죠. K3가 나오겠죠. K3에다가 여기 I3에서 I2를 뺍니다. 순차적으로 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한 값을 합산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L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용량이 되겠습니다.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건데,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작게 제가 그려놨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결론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C는 L분의 1에다가 일단 첫 번째 걸 곱해요. 자, 물론 여기가 K1이 되겠죠. 이게 K1이 될 테고,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정확하게 그려야지. 끝나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가 K1이 될 테고 여기가 K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러분 K1 I1을 곱하고요. 플러스 아까처럼 K2에다가 I2 마이너스 I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I1, I2라 그래야죠. 여기서는 I1, I2라 그랬을 때 이거 뭐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까 I1이 왼쪽에 내려간 쪽에 있었는데 여기 높은 쪽에 I1이 있죠. 계산하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씩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푸는 게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핵심적인 식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뭐 생각 안 해봐도 다 떠오르실 거고 이 두 번째 식을 좀 잘 유념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축전지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얘기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